요즘 이상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업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 지갑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줄었습니다. 동네가 전보다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수치로 보는 경제와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경제가 성장해도 모두가 체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골고루 돌지 않습니다. 돈이 특정한 곳에 쌓이고 순환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안 도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 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는 돈이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에게 돈이 갑니다. 식당 주인은 그 돈으로 재료를 삽니다. 재료를 파는 도매상은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줍니다. 직원은 그 월급으로 다시 어딘가에서 소비합니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에 쓴 돈 하나가 여러 손을 거치면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는 것입니다. 돈이 빨리, 많이 넓게 돌수록 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반대로 돈이 한 곳에 쌓이거나 돌지 않으면 이 순환이 느려집니다. 경제가 정체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해도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돈이 잘 돌지 않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가격 상승과 부의 쏠림입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의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가치만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서 더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집이 없는 분들은 오른 집값만큼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 느낌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아껴야 합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자산을 많이 가진 분들은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같은 금액이 늘어도 소득이 낮은 분들보다 덜 씁니다. 부가 위로 쏠릴수록 전체 소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으면 은행에 넣었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대출해줬고 대출받은 사람이 소비하거나 투자했습니다. 돈이 순환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주식, ETF, 부동산 펀드. 이런 금융자산에 돈이 쌓입니다. 금융자산에 쌓인 돈은 실물 경제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골목 식당에 손님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과 플랫폼으로의 집중입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소비를 하면 그 돈이 본사로 올라갑니다.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져도 그 돈이 지역에 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가게에서 쓴 돈이 그 동네에서 다시 순환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쓴 돈이 플랫폼 기업의 본사로 집중됩니다. 지역 경제의 순환이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입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고소득층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고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소득에서 소비로 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나머지는 저축이나 투자로 쌓입니다. 같은 돈이 저소득층에게 있으면 대부분 소비로 나갑니다. 고소득층에게 가면 일부만 소비로 나갑니다. 부가 상층으로 집중될수록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소비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는 30대, 40대입니다. 자녀 교육, 주택 구입, 자동차, 여가. 이 연령대가 경제 소비를 이끕니다. 그런데 이 연령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결과입니다. 반면 소비 성향이 낮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안 심리로 인한 예비적 저축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돈을 쌓아둡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직장을 잃을까봐, 노후가 걱정돼서 집값이 더 오를까봐. 이 불안이 소비를 억제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둡니다.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모두가 동시에 이렇게 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절약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각자의 절약이 모이면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채 상환 부담입니다. 가계 부채가 높은 수준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양한 이유로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소득의 상당 부분이 들어갑니다. 소비로 나가야 할 돈이 부채 상환으로 나갑니다. 부채 상환은 금융기관으로 돈이 돌아가는 것이지 실물 경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디지털 경제의 구조 변화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고용을 많이 만들지 않고도 큰 수익을 냅니다.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매출이 늘어나면 고용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늘어나도 직원이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수익이 커져도 고용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고용이 늘어야 임금이 늘고 임금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나는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이 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안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골목 상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동네 식당, 카페, 소매점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폐업이 늘어납니다. 그 자리가 비면 상권 전체가 약해집니다. 상권이 약해지면 더 소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고용이 줄어듭니다. 장사가 안 되면 직원을 줄이거나 새로 뽑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더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수가 감소합니다. 소비가 줄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듭니다. 기업 이익이 줄면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약해집니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돈이 돌지 않는 사회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고 성장하기 어렵고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저축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소비를 줄여도 혼자서 이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같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더 넓게 퍼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생깁니다. 지역 경제 순환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소비한 돈이 지역에서 다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노후, 의료, 주거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면 예비적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역 소상공인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대형 플랫폼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할 때 그 돈이 지역에 남습니다. 필요한 소비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저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를 줄이려는 것이 경제 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돈이 안 도는 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산 쏠림, 소득 격차, 인구 변화, 디지털 경제의 집중,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쌓인 결과입니다. 수치로 보는 경제는 성장해도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도는 사회에서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것은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내 삶이 왜 이런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